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미 전역에서 한인들이 한 곳에 모여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한 풀뿌리 활동을 전개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015 미주 한인 풀뿌리 활동 컨퍼런스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주 한인 풀뿌리 활동 컨퍼런스에는 전국 13개 주에서 300여 명의 한인 인사들과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 상하원 외교위원장 등 연방의원 11명이 참가해 한인 정치력 신장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올해에도 한인 정치력을 한 곳으로 결집하기 위한 컨퍼런스가 오는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시민참여센터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8080 캠페인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8080 캠페인은 한인 시민권자의 80%가 유권자 등록을 하고 유권자의 80%가 투표에 참여해 한인들의 정치력 목소리를 키우자는 풀뿌리 시민운동입니다. 2016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한인들이 연방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워싱턴에 모여서 미주 동포들의 목소리를 다음 대통령 선거에 전달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예비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컨퍼런스는 첫날 풀뿌리 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교육 세션으로 시작됩니다. 둘째 날에는 참가자들이 각각 자신의 선거구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의원들을 만나고 지역 이슈를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 연방 상하원 두 외교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20명의 연방 의원이 참석하는 저녁 만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본인들의 아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전달해보자. 여기에는 꼭 자녀들도 함께 동반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교육이고 또 그런 활동들에 참가하면서 본인도 연방의원을 꿈꿀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가 신청은 시민참여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교통편을 포함한 참가비가 무료이고 타주의 경우에는 최대 $250까지 항공료를 지원합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주 렌트 안정법에 적용받는 아파트 세입자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렌트 안정법 4년 연장안이 어제 극적으로 타결됐는데요. 하지만 렌트 안정법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렌트 가이드 위원회는 기준 금액을 해마다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상원과 하원이 렌트 안정법 연장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원은 렌트 안정법을 4년 연장하는 동시에 렌트 안정법에서 해제되는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그 금액을 해마다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또 세입자 퇴거 후 건물주가 아파트를 수리한 뒤 뉴욕시 주택국에 렌트 인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리비 한도액도 상향 조정하고 렌트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합의로 렌트 안정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아파트 세입자들을 한층 더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합의안은 또 신축 건물 면세 프로그램도 6개월 연장하고 롱아일랜드와 뉴욕주 업스테이트 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상하원은 이들 합의안의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어제 맨해튼에서 30대 한인 여성이 40대 흑인 남성으로부터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맨해튼 5에서 6번가 사이 브라이언 팍 입구 노상에서 한 흑인 남성이 31살 한인 여성 임모 씨에게 칼을 휘둘렀다고 밝혔습니다. 43살 흑인 남성 프레드릭 영은 마체테라고 불리는 날이 길고 넓은 칼을 길을 걷던 임모 씨를 향해 아무 이유 없이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임모 씨는 오른쪽 팔에 중상을 입고 인근 벨리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모 씨는 친구들과 함께 지난 13일 뉴욕으로 여행을 온 후 이날 요가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행인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노숙자로 알려진 용의자는 지난 2010년에도 시민에게 아무 이유 없이 칼을 휘두른 혐의로 체포되는 등 전과 29범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 2016 회계년도 예산안이 잠정 합의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경찰 충원과 교육의 예산을 늘렸습니다. 뉴욕시와 시의회가 785억 달러 규모의 2016 회계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그동안 NYPD 추가 채용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지만 결국 시의회와 뉴욕시경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NYPD 1297명을 새로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중 300명은 테러 방지 전담반에 투입됩니다. NYPD의 대규모 채용으로 추가 발생하는 1억 7천만 달러는 NYPD의 초과 근무 수당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보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교육 부분에 대한 지원도 늘렸습니다. 240만 달러를 들여 고등학교 체육 수업을 늘리고 고등학생 6천여 명이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에 1,200만 달러를 지원하는 한편 킨더가든에서 12학년의 특수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750만 달러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제공되던 아침 학교 급식에 대한 지원은 올해부터 점차 줄여나가고 추후엔 중단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노인국의 2,518만 달러의 지원과 저소득층 홀로코스트를 위한 150만 달러 지원 등 노인 서비스 확대안도 포함됐습니다. 탈주범 2명의 옷과 DNA가 발견됐습니다. 뉴욕 클린턴 교도소로부터 서쪽으로 20마일 떨어진 숲속의 오두막집에서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최소 48시간 이내 이들이 이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수색팀은 지난 20일 누군가가 숲속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의 제보로 일대를 수색한 결과 한 오두막에서 이들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최소 48시간 이내에 이곳에 머무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경찰 대변인 찰스 게스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수사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DNA 테스트 결과를 밝히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CNN과 MBC 등 방송들은 수사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마운틴 뷰 숲속 캠프에서 발견된 음식과 오두막에서 발견된 물건의 DNA가 일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는 오두막에서 발견된 물건 중 하나는 교도소에서 지급되는 속옷으로 최소 48시간 이내에 이들이 오두막에 머물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프랭클린 카운티의 글렌 맥네일 검사장은 이들이 오두막의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갔다면서 안에서 무엇이 발견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은 전철이나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정말 지루하죠. 승객들의 여러 가지 불만에도 불구하고 7번 전철의 정시 운행률이 뉴욕시 전체 전철 노선 가운데 두 번째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발표한 2014년 5월에서 2015년 4월의 전철 노선 정시 운행률 자료에 따르면 7번 전철의 정시 운행률이 뉴욕시 전체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퀸즈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과 맨해튼 타임스퀘어를 오가는 7번 전철의 주중 정시 출도착률은 85.8%로 브루클린과 맨해튼을 잇는 L 노선 93.2%에 이어 2위에 랭크됐습니다. 전체 전철 노선의 평균 73%보다 무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3위는 퀸즈 자메이카에서 로 맨해튼으로 향하는 JG 노선으로 83.4%, 4위는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왕복하는 C 노선 83.2%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는 대체로 알파벳을 사용하는 노선의 정시 운행률이 숫자 노선보다 높았습니다. 숫자 노선은 2위를 기록한 7번과 1번 노선만이 10위권에 진입했고 꼴찌를 차지한 5번을 비롯해 3번과 6번, 2번 노선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MTA는 일반적으로 숫자 노선이 알파벳 노선보다 승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출도착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YOB 조정위원회가 고륙지책의 3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양보 없는 BYOB 라이센스 소지 업주와 리커 라이센스 소지 업주 간의 갈등으로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의 BYOB 조례가 폐지될 위기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은 BYOB 적용 시간 확대를 놓고 BYOB 라이센스 소지업주와 리코 라이센스 소지업주 간의 갈등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팰파크 정부는 BYOB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업주 간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정위원을 맡은 크리스 정 시의원과 프랭크 다나유 시의원은 BYOB 조례 폐지 등 3가지 방안을 시장과 타운 의회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3가지 방안은 팰팍의 BYOB 조례를 폐지하고 뉴저지 주류국의 BYOB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BYOB 적용 시간을 현재보다 1시간 연장하는 대신 조례 위반의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방안 등입니다. 하지만 BYOB 조례 폐지 방안의 경우 주정부 BYOB 규정은 식당에서만 주류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외 노래방 등에서의 주류 반입은 힘들어집니다. 크리스 정 시의원은 이에 대해 조례 폐지는 여러 가능성 중 하나라면서 만약 폐지 쪽으로 결정된다면 노래방 업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의 미터기 주차 시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요금도 대폭 상승하고 할증료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는 어제 주차요금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운 정부가 올 여름까지 지역 내 미터기를 디지털 방식으로 모두 교체하면 주차 최대 허용 시간은 현재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요금도 대폭 상승합니다. 현재는 주차 30분마다 25센트를 넣으면 되지만 새 미터기가 전면 설치되는 올 여름부터는 주차 15분마다 25센트를 내야 합니다. 2시간 기준으로 현재는 $1지만 새 미터기에서는 총 $2로 2배로 늘어납니다. 또 2시간 이후부터는 할증 요금도 부과됩니다. 2시간 이후부터 3시간까지는 1시간에 $2 50센트가 추가되고 4시간을 주차하게 되면 할증료가 $3 50센트 부과됩니다. 또 4시간을 넘겨 주차하게 되면 과태료 역시 부과됩니다. 미터기 요금 적용 시간도 1시간 당겨져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변경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찜통 더위 속에 아이를 차 안에 오래 방치했다가 질식사하는 사고가 이번 주 들어서만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지만 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찜통 더위 속에 아이를 방치했다 숨지는 사고가 이번 주 들어서만 2건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포모나시에서 3살짜리 아이가 숨진 뒤 하루 만에 볼티모어에서 2살짜리 아이가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량에 방치됐다 질식사하는 유아 사고는 올해 들어서만 8건, 매년 평균 37명의 아이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차량 내 유아 방치 사고는요, 특히 뜨거운 여름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6월하고 8월 사이에 60% 이상의 사고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80도대를 웃도는 요즘 같은 더위엔 차 내부 온도는 10분 만에 20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외부 온도가 60도라 하더라도 차 안 온도는 11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늘이나 햇볕이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늘에 차를 받치고 유아를 차 내에 방치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특히 최근엔 사고 방지 예방 캠페인과 각종 경고음을 내는 장치까지 나와 유아 방치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부모들이 차에서 내릴 때 평소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중요한데 이렇게 중요한 물건을 아이가 있는 뒷자리에 놓는 것도 유아 방치를 막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암 환자의 DNA를 이용해 암의 전이와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암의 전이를 막는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사람의 DNA를 이용해 말기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미 의학연구센터 메이오 클리닉은 암 환자의 DNA를 분석해 암의 전이와 확산을 촉진하는 요인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We may be able to screen people earlier with new methods that can prevent even the development of cancer if we know exactly and map out what predisposed them to develop the disease. And that's what the future holds for us.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메이오 클리닉은 암 환자들의 개인적인 유전인자 정보를 파악하고 암세포의 확산을 막는 새로운 암 치료법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But this is a huge step because first you have to understand what is behind this process to be able to attack it effectively. 메이오 클리닉은 지난 2012년에도 간암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전 세계 의료계에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 결과는 간암이나 위암 등 일반암뿐만 아니라 골수종과 백혈병 등의 혁신적인 치료법 개발은 물론 말기암 환자들의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20년 동안 늘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할아버지의 절친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은데요. 함께 보시죠. 도쿄 거리를 거대한 거북이가 느릿느릿 기어갑니다. 거북이의 옆엔 늘 같은 속도로 걷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2시간 이상을 거북이와 산책합니다. ちょうど生意気盛りだから散歩コース違うとこ行こうとして違うとこ開拓しようとしてるからねそれはちょっと大変だけどね 20년을 함께 지내온 할아버지와 거북이는 이미 동네의 유명인사. 유명세에 익숙해진 듯 거북이는 행인들이 사진을 찍으러 다가와도 아이들이 등에 올라타도 개의치 않습니다.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마치고 도착한 집 앞.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70kg짜리 거북이와 안으로 들이려는 할아버지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래도 할아버지에겐 거북이와의 산책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俺子供がいないから僕が唯一の子供みたいなもん 할아버지는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거북이에게 좋은 주인이 나타나는 게 소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 신임 회장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토머스 번 부사장이 내정됐습니다. 번 부사장은 지난 22일 맨해튼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 만찬에서 8월에 공식 취임하고 임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미국의 관료 출신 인사들이 맡아왔다는 점에서 민간 기업에 소속된 경제인이 회장직을 맡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이탈리아 로마를 떠나 시카고로 가는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가 승객의 난동으로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날 항공기에 탑승한 한 캘리포니아 출신의 승객은 승무원에게 땅콩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기장은 여러 방법으로 문제 승객을 조치하던 중 결국은 5만 리터의 항공유를 버리고 인근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해당 승객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북아일랜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8년부터 도입되는 236대의 신형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객차에는 감시 카메라 숫자가 기존 7대에서 10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8개는 객실에 설치되고 한 대는 열차 진행 방향의 선로 상황을 기록하며 나머지 한 대는 엔지니어가 있는 기관차 조종석 내부에 설치될 계획입니다. 또 감시 카메라 영상의 저장 기간도 기존 7일에서 30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이 한인 업주들을 위한 한국어 무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3회에 걸쳐 퀸즈 공립도서관 플로싱 본원에서 개최됩니다. 첫 번째 세미나는 7월 29일 창업의 10단계, 두 번째는 8월 26일 비즈니스 계획의 기초, 9월 23일에는 비즈니스 파이낸싱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세미나는 예약 없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오전 중 맑겠지만 오후부터는 차차 흐리면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 흐리고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토요일도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선선하겠으며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